오케이. 또 있나요? 항해책 10번이랑. 아버님 괜찮아? 뭐가 아니 이거 답을 잘못 썼어. 이거 보는데? 이거 다를 게 없잖아. 아 다르구나. 영이네. 이게 더 큰 영. 항해책 10번 한번 볼게요. 아니? 이거 네가 다시 풀어볼게. N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수1 때 배웠던 수열해합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봐. 위에 있는 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2n-1의 제곱은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의 제곱 이거 맞아요? 그죠? 네. 그럼 얘가 전개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 곱하기 k제곱은 뭐였지? 6분의 기억하세요? n 곱하기 n 플러스 2 이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뭐죠? n 플러스 그다음 플러스 이거 1은 어떻게 나와? 그냥 n으로 나오죠. 1 곱하기 n 기억하시죠? 그럼 봐봐. 이 극한값에서 필요한 건 뭐야? 몇 차식만 필요해? 3차식만 필요하죠. 왜냐면 최고차 개수의 비가 정답 아니니? 그럼 여기서 나머지 이런 애들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거 봐봐. 전개했을 때 전개하시면 봐봐. 얘가 약분하시면 2, 약분하시면 3이니까 최고차 기수가 3분의 몇으로 나와요? 여기 2 있으니까 4n 세제곱 플러스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건 사실 쓸 필요가 없잖아. 최고차 개수의 비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분의 3분의 4 n 세제곱 플러스 얼마 나올 테니까 정답은 3분의 4 되네. 현진이가 네? 이해가? 네. 아 조금 중학생들 저 방금 현진이가 안경 올리면 생각난 건데 중학생 중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아, 진짜로 이렇게 올리는 애들 있더라고. 아니겠지? 아시겠죠? 뭐 있나요 질문? 아니요. 괜찮아요 나머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도 더 나와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부터 나갈 차례죠? 7페이지요. 7페이지 나갈 차례인가요? 네. 오케이, 7페이지. 자, 봅시다. 7페이지 보시면 항해체크 필수예제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아요? 네. 자, 1번 같은 거 루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화. 유리화하시면 된다고요. 유리화 해주시면요.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분모 분자에 플러스로 바꿔서 곱하는 거죠. 그럼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돼요? 3 되겠죠. 네. 분모는 뭐 돼요?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 얘가 이게 유리화한 겁니다. 유리화.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3꼴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여기 왜 얘가 가니? 공식이가. 자, 이거는 2번 같은 건 보니까 최고차 개수끼리만 생각하면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0분의 0꼴이죠.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유리화. 유리화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어차피 합차 공식이니까 그건 미리 계산을 하죠. 합차 공식 하면 몇 돼요? 1 되죠. 자, 그럼 밑에다가 얘 플러스로 바꾼 거 한번 곱해지겠죠. 맞아요? 분자도 지금 제곱 빼기 제곱하시면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뺀 게 되니까 몇이에요? 1이죠. 거기다 분모에서 플러스로 바꾼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 개수의 비로 따지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2분의 1차, 2분의 1차인 거잖아. 그럼 루트 n, 이게 개수 뭐야?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루트 1 더하기 루트 1 해가지고 정답 1 되는 거겠죠?
3번 같은 경우 루트도 아니고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다항식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어떻게 알아했죠? 거요. 뭐로 묶어요? 최고차 n제곱. n 세제곱으로 묶습니다. n 세제곱. 상관없어요. n 세제곱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0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제 무한대 보내버리면 얘는 확실하게 어디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따지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필수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상수 A 값 구하시오. 자, A는 몇일까? 6 같네요. 유리화해야죠, 이런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해요. 유리화 해주시면 분자는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n제곱 플러스 an에서 n제곱 플러스 1을 뺀 형태가 분자에 남겠고요. 분모는 루트로 바꿔가지고 다시 플러스 9 바꿔가지고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루트 n제곱 플러스 a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끼리 날아가서 얘는 an 마이너스 1인데 최고차 개수의 비로 갈 거 아니에요. 1차 1차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 씌운 건 2분의 1 생각하는 거지. 2의 2분의 1은 1차라 생각하는 거지. 2분의 1, 1차 1차. 그러면 최고차 개수 루트 1 루트 1 더하는 거분의 a가 그런 것이 되겠고 얘는 2분의 a인데 이 값이 지금 3이라 하네요. a 값은 몇일까요? 이게 되겠죠. 자, 확인 찾기 15번. B 몇일까? 1이겠죠? 1이 아니면은 수렴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옛날에 배웠던, 수트 때 배웠던 극한의 대소관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볼게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하여. 자, 이거 좀 기호 좀 바꿀게요. 잘못 나왔어요. 이거 0이 아니라 무한대로 바꿔주세요. 무한대로 바꿔주세요. 빨간 펜 이런 걸로.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만 따져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각의 값이 알파랑 베타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만약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극한값도 반드시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거 전에 했었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자, 세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세개에 대해서 이런 거지. an, cn, bn을 항상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요. 그 수열에 대하여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애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알파로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죠.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적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일단은 잠시만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자, 문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작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시만 수렴하는 수열 an과 bn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만약에 작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보다 작다. 5x 뭘까요? 기주야 뭘까? X. 난 x인 답만 물어보죠 보통은. x죠. 현진아 왜 틀려? 왜요? 왜 그렇죠? 발레가 있네요. 좀 보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같아질 수도 있어서라. 전에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좀 비슷하지 않니? 그때도 같아진 예시 있었죠. 자, 발레 한번 적어줄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발레. AN이 만약에 1-n분의 1이라 하고 BN을 1 플러스 n분의 1이라 하면 자연수 n에 대해서는 AN이 BN보다 확실하게 작죠. 근데 얘 극한값은 전부 다 어디로 가? 1로 가죠. 같아질 수 있다고. 같아질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틀리냐면 여기 같다 표시가 없어서 틀린 거야. 이런 예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정리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릴레이 주고 가서 요즘 독감 유행이라며. 너 걸렸어. 해주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식을 만족한대요. 문제에서 지금 범위만 주고 AN이 뭔지는 안 줬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 가지고 풀라는 거지. 근데 AN의 극한값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AN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 N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인 거 맞아요? 네. 여러분 학교에는 서술형 없죠? 네. 만약 서술형 있으면 어떻게 써야 돼? 얘가 0보다 크니까 나눠도 부동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써줘야겠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 전개할게요. 그냥 9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4n.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 어디로 가요? 9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그럼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9. 정답은 9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부러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 아. 개수의 비로 갔잖아. 최고차 개수의 비. 맞죠?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보다 보면 갑자기 사인에 대한 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인 코사인의 극한 나오면은 극한의 대소관계 이용해서 보통 풉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봐봐요. 아니 사인이라는 게 아무리 이 값이 커봤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애지. 그 와중에 분모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답 몇이에요 무조건? 예. 무한대분의 사인꼴 어디로 수렴할까요? 이주요. 네? 몇 쪽으로 수렴할까 얘는? 무한대분의 사인이요? 아 그냥 마이너스 아닌데? 진동하지 않아요. 근데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잖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a 꼴 몇이야? 0이죠. 너무 고민이 길었다. 봐봐요. 사인 n세타라는 애는 이 값에 상관없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한되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양변을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나요? 이해가세요? 분자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 전체 값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얘가 어디로 가까워지죠?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가운데도 0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0이 됩니다. 해주시고요. 얼른 다녀오세요. 뭐라고? 왜? 오케이 엄마. 한번 한번 봐야지. 말씀. 다 적었네요. 뭐? 기주야. 네? 수열은 네. 무슨 함수야? 수열이요? 수열은 함수라 했지. 네. 무슨 함수죠? 수열이요? 네. 매력 있고. 네. 반복.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보죠? 무슨 함수요? 네, 무슨 함수죠? 규칙적인 함수? 아니, 규칙적인 함수 말고. 정의역이 뭐임? 정력이요? 네. 전체 그거요. 좋구나. 뭐였지, 함수는? 수열은 어떤 함수였지? 정의역이 자연스러워. 그래,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다를 게 없는데 그만큼 차이점도 존재해요. 근데 비슷하다 보면 돼. 등비수열은 함수로 치자면 어떤 함수랑 비슷하죠? 물론 완전히 같진 않지만. 등비수열. 봐봐. 신기하네. 예를 들어 A의 2n제곱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고 서탕이 뭐임? 서탕이 뭐죠? 2. 공비가 몇이죠? 2. 등비수열이죠. 얘는 x로 이 n이 자연수일 때는 n, 자연수 이제 실수로 바꾸면 x. 이거 어떤 함수야? 어떤 함수? 지수함수죠.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랑 비슷한 함수야. 그냥 등비수열이랑은 완전 그러니까 이게 y는 a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 한번 기억을 해보죠. 얘는요 이 밑이 0보다 어때야 돼 반드시? 커야 되죠. 그리고 1이 어때요? 아니어야 되죠. A가 0과 1 사이면은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죠? 네? 내려가네. 그쵸. 0,1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함수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요? 항상 한없이 증가한 이런 모양 나왔었죠. 이걸 좀 기억을 해보자고. 물론 여기서의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만 나왔지만 여기 R의 n제곱이라는 이런 등비수열에서는 R은 음수도 나올 수 있었죠.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냥 지수함수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R이 1보다 크다고 할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 지수함수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고 하면 R의 x제곱이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서 자연수에서만 찍히는 게 뭐예요? 등비수열이란 말. 그지? 값이 한없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러면 R이 1보다 클 때는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맞아요?
그죠? 이해가세요?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그러니까 이 예시를 지수함수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R이 1이면요, 뭘까요? R이 1이면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몇이에요? 1이죠. 1로 수렴하겠죠. 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요, 이건 그냥 간단한 예시로 해주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 한다. 자, 일단 이거부터. 자, 0과 1 사이면은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요? 0으로 가까워지죠. 이 X축이 점근선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간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시 하나 적어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에 X제곱,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식은 값을 찍어보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가 1일 때 2분의 1이죠. 맞아요? 2일 때는 뭐예요? 4분의 1. 3일 때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얘가 만약에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부호는 교대로 나오지만 X축을 한없이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결국에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이 값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거 뭐라 해요 우리가? 진동한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고 하면 얘가 점점 x축으로부터 어떻게 되게 멀어지겠죠.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은? 진동이죠. 그죠?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는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파란색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얘는 뭐예요? 발산이죠. 맞아요? 얘는 둘이 뭐예요? 수렴이죠. 얘는 뭐예요? 발산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등비수열 아래 n제곱에 수렴 조건이 뭘 거예요? 공비가 어떨 때? 1 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거 하나로 합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얘의 수렴 조건은 어떨까요? 이건 어떤 수열이에요? 서탕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얘는 똑같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수렴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서탕이 몇일 때? 서탕이 0이면 아무리 큰 공비를 곱해도 계속 0, 0, 0 나오잖아요. 그치? 이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적어두시고. 잠시만요.
풀어놓는지 예시할 때 갈등을 쓰려는데 그냥 나 인간이야. 내가 납치할게. 지금 내가 먼저 도착해. 납치하고 정지가 알맞게 나왔다. 어디까지 오셨어? 보셨나요? 근데 사실 예시는 뭐 그렇게 따로 적을 건 없는데 예시 그래도 몇 개 한번 써보죠. 어? 더 아예 키죠. 미터 아니에요? 더 아예 안 켰는데. 더? 물 한 잔 하고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문을 좀 열어놓을까? 아니 근데 여기 진짜 강의실이 너무 덥긴 하거든? 히터 안 킨 게 요즘이야. 가서 안좀 좋지 말고 있어. 기주야. 말은 알지. 스켈레톤. 에어컨 좀 킬까? 좋아요. 응? 에어컨이요? 에어컨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한 5분 틀었다가 하면은 또 추워지고 괜찮아요. 자, 예시 한번 보죠. 예시 뭐 별거 없어요. 자, 이런 거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뭐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자, 이거는 첫 항에 상관없이 공비만 보면 된다.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럼 무조건 뭐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발산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수렴 조건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기주야 공기가 올라고? 알아? 보셨죠?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석대로 풀어주고 이거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봅시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지수에 n만 남기기야. 지수에 n만 남긴 다음에 분모에 제일 큰 공비로 제일 큰 공비를 설명해야 돼. 분모에 제일 큰 공비를 갖는 공비 수열을 분모 분자 나누기. 자, 일단 해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굳이 한번 써봤어. 지수에 n만 남기기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제일 큰 공비를 갖는 공비 수열로 분모 분자를 나누기예요.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여기 3의 2n제곱이 있잖아요. 이걸 n만 남겨놓으면 얘는 9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겠어요? 9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8의 n제곱 분의 얘는 여기 플러스 1도 지금 빼내는 거야. 8 곱하기 8의 n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죠.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 정도로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분모에 공비가 가장 큰 게 몇이에요? 9죠. 9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분모에서 가장 큰 공비를 갖는 게 얘잖아.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1 마이너스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분모?
위에는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1이겠죠. 얘는 약분되니까. 됐어요? 자, 보자, 얼른. 여긴 좀 이해가 갔어? 아니, 중간에 좀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아까 어디까지 끊겨 있었냐 하면은, 아니, 조용히. n만 남겨준 다음에,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애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누시면은 얘는 1이 되고, 얘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은 9분의 8의 n제곱이고요. 8 곱하기 8의 n제곱은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되고, 얘는 약분하면 9분의 1 되죠.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고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 최고차 다시 1분의 9분의 1만 남아서 정답은 9분의 1이 된다는 건데, 얘가 이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분모분자의 절대값이 같으면 수렴한 거야. 분모분자의 공비의 절대값이 같으면 수렴해요.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얘도 저 방법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서 절대값 가장 큰 거 4잖아. 4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시면은 얘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이야? 0으로 수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분모에서 가장 큰 것이랑 분자에서 가장 큰 것을 비교를 했을 때 분모가 더 크잖아? 그럼 그냥 0인 거야. 절대값이. 이해되세요? 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마이너스 9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마이너스 9의 n제곱 곱하기 2 플러스 4의 n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할게요. 절대값이 가장 큰, 이걸 좀 더 써줘야겠네. 절대값이라고 합시다. 음수가 나와도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야 돼. 절대값 제일 큰 공비를 갖는 애니까 정석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얘 나누면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거니까. 쟤는 나누시면 2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의 n제곱이 되는데, 얘네들이 몇으로 가요? 둘 다? 0으로 가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분모에서 가장 큰 공비를 갖는 게 얘랑 얘잖아요. 그죠? 공비 어때? 둘이 같죠? 그럼 답은 뭐다? 개수의 비로 간다는 거야. 절대값 제일 큰 개수의 비로. 이해되십니까? 이런 풀이가 가능해야 돼요. 다음으로 이런 거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7의 n제곱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분모의 절대값이 더 어때요? 분모 절대값이 분자의 절대값이 분모보다 크죠? 그럼 그냥 발산이라고. 왜 발산이냐? 나눠보시면 4의 n제곱으로 나눠보시면 1 플러스 4분의 3의 n제곱 분의 4분의 7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맞죠? 그래서 발산인 거예요. 최고차 항에서 최고차수로 따졌잖아요. 그지? 얘는 그 공비의 절대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지수 n만 남기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계속 해볼게요. 저거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빈칸에. 공동교육 과정이 뭐 하는 거야? 다른 학교 가서 수업 추가적으로 듣는 거. 아, 근데 국영수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하면 보건 수업. 정리해주시고. 범씨 나 적었어? 70.
자, 2번 한번 보죠. 2번도 보시면 이게 비슷하죠, 이것도. 분모에서 공비가 제일 큰 건 몇으로 해석해야 돼요? 9n 루트 9의 n제곱은 그냥 3의 n제곱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와야 돼. 답 3이야. 근데 처음이니까 자세히 써볼게요. 자, 얘 분해. 그래서 n만 남겨놓으라 했지. 여기 플러스를 이거 다 빼내라는 거야. 사실 2는 버려도 되는데. 그럼 이제 분모에서 가장 큰 게 9의 n제곱이니까 나누기 루트 9의 n제곱. 즉 나누기 3의 n제곱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가시면 루트 9의 n제곱 들어가면 1이고 9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쟤는 3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얘도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그러면 이 결과가 루트 1분의 3으로 갈 테니까 정답은 3인데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 개수의 B로 간다는 거 이용하면 바로 3 걸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3번 한번 보죠.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다항식에서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는 거잖아요. 그지? 얘는 공비가 가장 큰 애로 묶어내시면 됩니다. 3의 n제곱으로 묶어내시면 1-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로 극한시해버리면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 얘는 어디로 가요? 1-0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곱하시면은 답은 무한대 발산이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되셨나요? 넘어가죠. 필수 12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저 값을 구하시옵니다. 수렴하는 수열이라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쓰이진 않지만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것은 이건 쓰진 마세요. 여기서 안 쓸 거예요. 얘가 어떤 값 P로 수렴한다는 거잖아. 이거 기억하세요. 얘가 수렴하면 얘를 2n으로 바꿔도 P로 수렴하고 2n-1로 바꿔도 P로 수렴하고 기억하세요. 이것도 좀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얘도 비슷한 접근을 해보자. n만 따로 남겨둘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분모분자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P라고 두자. 분모분자 뭐로 나눌까요? 지금 문제 내는 애들이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잖아 지금. 4인 그치? 4n제곱 나누는 거야. 왜 나누냐? 얘네들 3이랑 이런 애들을 0으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나눠보시면 AN 마이너스 9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은 4분의 3의 n제곱. 그러면 일단 얘 0으로 가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내버리기 위해서 분모에서 가장 절대값이 큰 등비수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4에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2 n제곱은 4분의 2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계산 좀 해보죠. 이게 어디로 가죠? P로 간다고 합시다. P로 간다고 내가 나왔죠. 그죠? P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P. 0 곱하기 P는 0이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P 마이너스 0분의 4 플러스 0이 되니까 얘는 P분의 4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 값이 지금 2라고 하니까 결국엔 P의 값은 2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객수예제 13번 한번 볼게요.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 구하시오. 아까 전에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첩탕이 있느냐 공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했었죠.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아 아니에요. 자, 얘는 x의 x-2의 전체 n제곱인 거니까 공비가 뭐예요? x의 x-2가 공비죠. 그리고 얘가 수렴할 조건은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분식. 얘랑 얘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찾으셔야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반대로 이항시키시면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예요.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 뭐죠? x는 1이 아니다죠. 왜요?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떠니까? 그거나 같은 거죠. 근데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1만 아니면 된다. 여기서 끝이죠. 얘를 두 번째 식이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셔야죠. 그죠? 근해 공식 x는 짝수차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 사이에 지금 1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 중에서 1만 제외하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얘인데 여기서 1은 제외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나타내주시면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2번 한번 보죠. 자, 이거 등비수열도 좀 해석을 해보죠. 얘는 섭탕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섭탕은 어떻게 구해? 얘네가 몇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섭탕이죠? 1 대입하면 뭐 돼요? x. 0제곱이니까 1이니까 1 곱하기 x에서 x. 그렇죠? 공비는 뭐죠? 2 마이너스 x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섭탕이 0인 경우도 가능했었죠. 그죠? 또는 저 공비가 어떤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하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1보다 끊어왔고 3보다 작은 경우. 자,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사이엔 0이 없으니까. 아니지. 자, 다시. 그래서 어떻게 답을 쓰셔야 되느냐? x가 0이어도 가능한 거지.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얘가 2번에 정답이 되는 거야. 왜냐면 x가 0이면은 얘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수열이 0이 되니까요. 되셨습니까?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14번 같은 경우 이렇게 R의 n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별다른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주얼도 잘 나오네. 사실 보면서는 R의 n제곱이 반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써야 돼요. 자, 크게 이거예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여기서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제외하라 했지만, 다음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좀 더 간편하게 쓰면은 이겁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절대값 R이 1일 때, 또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케이스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하기. 입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저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요. 되셨습니까? 자,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R이 1보다 크면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아까 말했지. 절대값 1보다 클 때 절대값 큰 것의 개수의 비로 간다 했지. 1이죠. 근데 원래는 이거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 n제곱분의 r n제곱 하시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죠? 분모에서 공비가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거라고. r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r이 1보다 크니까 r분의 1은 1보다 작아지는 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얘의 경우에는 1이다. 두 번째, R이 1이면은 몇이죠? 1 대입하면 되죠. 1 플러스 1분의 1은 정답 2분의 1 되는 것이고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제외하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가.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얘는 애초에 1보다 작으니까 각각이 어디로 가요? 바로 0으로 가겠죠. 그럼 결과는 몇일까요? 0이겠죠. 이렇게 0을 나눠서 푸시면 되겠어요. 여기 아니? 네? 얘가? 네. 자, RPM 표시게요.